방금 소개받은 조병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중국 국치 지도에 나타난 한민족의 강력과 역사 왜곡이 동북 공정에 미친 영향 분석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좀 간단히 줄이면은 중국 국치 지도가 우리 한국사를 어떻게 왜곡을 했고 그게 어떻게 동북 공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저 발표 드릴 순서는 문제 제기,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 연구 이런 것을 다루게 되겠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국치 지도와 동북 공정에 관한 일반적 고찰, 3장의 실태와 4장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제3장에서는 중국 국치 지도의 왜곡 실태를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동북 공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서는 과제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사실 원래 원페이퍼도 논문도 길지만은 또 발표 자료도 좀 길게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기록으로 또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길게 작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 국치 지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치 지도는 말 그대로 나라의 부끄러움 수치를 담은 지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국의 지도입니다. 최근에 이 국치 지도와 관련돼서 논쟁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만과 남진해죠. 남진해의 확장은 국치 지도에 나타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은 아베 신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 총리가 교수들이 나서서 국치 지도에 대해서 전략적 연구를 해야 된다. 하루빨리 진행할 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언론에 이 내용이 짤막하게 보도만 되었을 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토학자로서 제가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우리 이 언론에서 보도할 때 나왔던 사진입니다. 미국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군 교관 훌처 하우젠이 1929년도에 작성한 중화국치 지도를 가지고 중국 지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진해에 투입할 군인들 교육을 시키면서 국치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교관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오른쪽에 우리 한반도가 보이죠.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죠.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상실지 중국이 잃어버린 땅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저 북쪽으로 보이고 남쪽으로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전부 다 자기들이 찾지 못하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 오른쪽에 붉게 많은 글씨들이 보입니다. 저게 상세한 지도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들이 들어있죠. 이렇게 미국에서는 군인들 교육에도 이 국치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국치 지도가 우리들 의식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 그건 아주 상당히 무서운 얘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국치 지도를 제가 연구 대상으로 해서 동북 공정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토대로 국치 지도의 제작 실태와 주요 내용들을 조사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국치 지도가 동북 공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 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사용했고, 내용의 분석 기법은 이것은 다른 통계나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국치 지도에 대해서 선행 연구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리스트에 검색을 해보면 키워드를 국치 지도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 조병현의
조선과 진해의 국경 특성에 관한 연구가 유일하게 한 건이 있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역사 지도집과 관련해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단행본으로 단미로라는 사람이 쓴 중국 국치 지도의 비밀을 풀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된 단행본입니다. 바로 제가 최근 가져왔습니다만은 이 책은 국치 지도에 대해서 일본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국치 지도에 대한 유일한 단행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연구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연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시원적인 개설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가치와 독창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단미로가 쓴 단행본 책 표지입니다. 위에 중국 국치지도의 비밀을 풀자.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어렵게 일본에서 구입을 해서 번역을 해서 이번에 많은 내용들을 여기에서 인용을 해서 이번에 논문을 썼습니다. 앞으로 출판사와 협의를 해서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하고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보태서 단행본으로 출간을 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북공정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입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치지도를 만들 배경은 중국에는 백년 국치라는 게 있습니다. 백년 국치는 중국이 청이 이제 망해갈 때 아편전쟁 이후에 거의 반식민지로 전락한 중국이 1949년 해방되기 전까지 100년 동안을 겪은 굴욕의 역사를 백년 국치라고 합니다. 이때 빼앗긴 영토의 범위, 국토의 범위를 표시한 지도가 바로 국치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편전쟁부터 시작해서 중일전쟁까지 그 100년 동안의 여러 사건들을 표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에 중요한 사건들은 중국에서는 지금도 국치일이다. 이래가지고 기념식을 하면서 잊지 말자고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 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들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국명 중국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약칭으로서 중국을 쓰고 그 이전에 중국은 중국이라고 저는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저는 진화라고 표시를 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가능하면 중은 왕조, 청나라면 청나라, 명나라면 명나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토와 강력에 대한 개념이 저희들은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씁니다. 저는 강령의 변천사라 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저술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중국의 이러한 구분에 대한 저는 이제 영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알아서 저는 지금까지 강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대개 우리 역사학자들은 영토와 강력을 혼용해서 쓰죠. 그래서 갈거뭉이가 쓴 근대국가 근대국가의 경우에는 영토라고 쓰고 정근대 국가는 강력이라고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영토와 강력의 그 구분은 제가 표로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분류도 저희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중국은 4개의 계통으로 분류하는데 우리 조선은 한족으로 구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육불이 쓴 동북 통사 같은데 보면은 민족 분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원 왕조의 강력 구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중국이 전에 진나라부터 시작해 어쨌든 간에 중국의 모든 나라를 중국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 행정구와 특수행정구와 군대 주둔구와 민족지방자치구와 그다음에 지역정권, 독립통치구 이렇게 이제 구분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공을 하고 책봉을 한 지역은 이 5개 구역에서도 제외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동북공정이나 다민족
통일국가론이나 이런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어떻게 변천해 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원왕조의 강력 구분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상의 중국과 통일적 다민족 국가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에 의해서 동북공정이 이루어지고 역사 지도집이 다 만들어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국의 역사와 강력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이론이 역사상의 중국입니다. 이 역사상의 중국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역사상의 중국은 지금 중국의 강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장 강성했을 때 1840년대 청나라가 가장 왕성했을 때 그 시기를, 그 국토 범위를 중국상의 역사상의 중국이라 하고 또 역사상의 중국의 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통일적 단민족 국가 이론이다. 뭐 다른 해석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로 인식한다는 것은 모든 중국의 학자들의 공통된 일반화된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 지도를 분석을 해야만이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국지 지도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로미가 단행본에서 찾아낸 국지 지도는 11가지 종류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11종의 지도를 여기에다가 다 그림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발행 연도와 지도명과 지도 출판사와 소장처를 제가 표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발표할 때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인터넷에 카페에 보면은 윤순봉 서재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국지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분께서 역사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 국지지도에서 강의를 한 것을 제가 출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집이 바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자료집입니다. 윤순봉 선생님께서는 국지지도를 19장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19장이 어디에 어떻게 소장되어 있고 어디에 어떻게 발표됐는가를 나온 내용들을 제가 책으로 엮어서 이번에 논문을 쓸 때도 많이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순봉 선생님께서 19장에 발견한 지도들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 지도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도들만 제가 뽑아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도는 이 1929년도 지도입니다. 바로 앞에 교관이 사용했던 바로 그 지도가 1929년도에 작성한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중화 국치 지도 이렇게 제목이 딱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지도도 중화 국치 지도 해서 1916년도에 발간한 지도인데 지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컬러만 조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양쪽 지도에는 사각형 박스 바깥에 사은시가 쭉 떠 있죠. 손문이 쓴 사은시 절구, 그 다음에 국치 지도 도자 왼쪽에 글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시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힘없이 살아서 되겠는가, 빨리 우리가 일어나서 이 빼앗긴 땅을 되찾자, 이러한 시들이 쭉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 오른쪽 끝에 보면 세 줄로 글자를 써놨습니다. 저걸 뭐라고 써놨는가, 붉은색 글자로 써놓은 게 조선 또는 한민족은 우리의 속국이 되기를 원했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그 독립을 허락을 했다. 1910년에 일본에 멸망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은 밑에 법례에 보면 상실지, 잃어버린 땅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둘러싸고 있는 뺑 둘러싼 나라들과 전부 다 상실지, 저것을 찾아야 된다. 아직까지도 저걸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지도를 작성한 목적이고, 그걸 교육을 시키는 바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음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931년 지도입니다. 이 지도 오른쪽에 붉게 쓴 글씨는 지도 안에 우리 한반도 왼쪽에 밑에 글이 쭉 있는 걸 제가 키워서 크게 해서 오른쪽에다가 붙여 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는 붉은색을 해설을 하면 뭐라고 써놨는가? 앞에 거하고 내용은 조금 비슷합니다만은 더 양이 많으니까 내용이 더 풍부하겠죠. 그래서 조선 또는 한민족은 우리의 속국이 되기를 원했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그 독립을 허락했다. 1910년에 일본에 망했다라고 기재를 해놓고 그 밑에 일명 조선 또는 한이라는 나라는 기자가 봉지를 받았을 때부터 중화에 종속되었고 청나라가 다스렸다. 1905년 이 또 히로부미가 군사의 힘으로 압박하여 울산역약을 맺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했으며 다음 해 한왕이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여 항의하자 강제로 자리를 아들에게 넘겼다라고 자세히 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에 장은 네 줄만 써놨지만은 여기는 내용을 저렇게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저렇게 길게 써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33년도에 작성된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바로 여기 단미료가 쓴 단행본 가장 첫머리에 보면은 여기 지도를 그대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스캔을 해서 저게 올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앞쪽은 1933년판 중화국지지도고 바로 이 뒷장은 그다음에 1938년도 지도는 바로 뒷장에다가 이렇게 칼라로 인쇄를 해서 전장에 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1933년 상해 세계 여지학자에서 발행해서 소학교용 지리 본국 지도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축척이 5천만 분의 1이고 스케일바 거리는 중국의 리를 썼죠. 이 당시에 중국의 리는 500m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색으로 꾸며놓은 아주 멋진 지도입니다. 그리고 경의도선이 다 나와 있죠. 경기도선 좌표가 다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분홍색과 녹색과 황색과 하늘색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선은 보면 바깥에 굵게 써놓은 선이 지금의 국경선을 표시합니다. 현금 국경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자세히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를 제외해서 안쪽에 점선으로 된 국경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현재 국경선. 밖에 굵게 지금 붉게 써놓은 거 앞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잃어버린 구시 국경입니다. 옛날 우리가 찾아야 될 국경선. 그게 이제 바깥으로 굵게 붉게 그려놨죠. 그래서 이 지도는 옛날 국경과 현재의 국경을 대비해서 그리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남전해 쪽, 밑에 쪽, 여기 전부 다 중국 자기 영토로 해서 필리핀이라든지 여러 나라들과 지금 국경 해양 분쟁을 일으키고 미국이 자기 그 공군들이 교육 훈련을 할 때 저 밑에 아주 중요한 지역 대만과 거쳐가지고 그런 이제 복잡한 국제 정세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 국지 지도를 쓴다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지도를 쓰고 그렇게 지리 교육을 시키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저러한 지도를 가지고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이게 이제 뒤에 보여줬던 1939년판 지도입니다. 이거는 앞에 거는 가로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세로로 세워서 만든 지도 그 정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영법이라든지 지도학적으로 봤을 때 투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오늘은 그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로 이제 마지막으로 1980년도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980년도에 나와 있는 중국 역사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오른쪽 앞에, 우리나라 오른쪽에 거기도 이제 네 줄로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내용은 1636년 위에 연도가 착착착 나오죠. 1636년 병자호란을 통해서 청나라 태종이 한반도에 있는 조선을 속국으로 삼았다.
라는 문구가 첫 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독립을 인정하였다. 세 번째가 1897년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그리고 마지막이 1910년은 일본에 합병될 때 이름을 다시 조선으로 고치고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른쪽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도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들에 대한 내용들, 각 지도별로 주요 내용과 특징들은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참 말도 아니다. 영 뭐 택도 없는 얘기를 저거 마음대로 써놨구나.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결코 그것은 우습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손문이 이 지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은 연간 13만 3천 해를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이 지도를 가지고 하고 궤도용,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 대지도에서 궤도용 지도, 교과서에 실었던 지도 다양하게 활용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 역대로 속국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속국이 된 적, 완전히 속국이 된 적도 뭐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잘못된 왜곡된 역사관에 모든 것은 기인을 한다. 자기들이 중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업진 여기는 이러한 사상이 그 밑바닥에 이제 깔려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가장 넓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넣고 그 땅 위에 있었던 나라는 모두 중국의 영토고 그 안에 있었던 역사와 문화는 다 자기 것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가장 더 심각한 것은 예전부터 조공 외교를 했던 동북아시아의 나라들을 모두 자기들 중국령이라고 중국 땅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거죠. 한 번이라도 조공 관계를 맺었다든지 또 그러한 영향력에 있었던 영토는 다 자기 영토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상실지라고 해서 그걸 갖다 우리가 상실지로 볼 것인가? 상실지가 아니고 다만 어떤 조공이나 책봉 관계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일 뿐이지 그걸 강력에도 포함이 안 되는 그러한 논리를 펴서 자기들 영토로 상실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주장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국치 지도가 어떻게 동북공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국치 지도와 동북공정의 연관성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지만은 결국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국치지도가 국치의식이라도 국치지도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생각을 저는 국치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국치의식은 애국주의 교육으로서 실행이 되었고 1936년 5월에 책정된 중국의 헌법이죠. 그게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치의식을 선기한 중국 공산당은 1980년에 장기윤희가 중국 역사 지도집과 1992년 10월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쓰는 중국 역사 지도집에 구체적으로 다 나타났다. 그리고 1997년 4월에는 근대 중국 100년 국시도를 편찬을 하고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고 반면교사해야 한다. 절대 국치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2015년 11월에 지도관리 조례를 만들고 2017년 8월에 중국 내에 있는 세계 지도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확인하지 못한 국경선이 그려져 있는 지도는 전부 다 압수를 해서 3만 점을 지도를 전부 다 폐기를 다 시켰습니다. 이러한 지도, 자기들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 지도들은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첫 번째는 중국 국치의식 교육과 중국인 정체성 확립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 국치지도에 반영된 국치의식은 철저한 애국주의 교육을 통해서
국치의식을 중국인에게 각인하게 되었고 지리나 역사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1980년까지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해서 계속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사와 강력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는 국치지도는 단군조선은 신하일 뿐 사실무근이며 고조선은 기자조선과 이만조선으로 이어진 번속국으로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에 속하고 고구려와 고려에 대한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발해도 역사상 중국의 지방정권이며 조선도 명나라와 청나라의 번속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의 해양 관할권 확대와 간도 문제 인식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국지 지도에서 중국을 영해로 표시한 남진해해 해역에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등과 영유권 분쟁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동해와 남해를 잃어버린 땅으로 표시한 것을 근거로 해서 대한해역과 이어도 부근 해상을 중국의 내해로 만들고 간도 지역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 지역도 침탈할 속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저는 동북 공정에 미친 영향을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입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은 국치 지도의 현황으로서 현재까지 29종을 찾아냈다. 뚜렷한 학술적 근거 없이 1914년부터 1980년까지 19종의 국치 지도를 제작해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잃어버린 영토를 표시해서 각 학교 교육에 활용을 했다. 지도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은 기자조선 때부터 어떤 때는 조공국으로 어떤 때는 속국으로 있다가 병자호란을 통해서 한반도를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었으나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에 흠집이 생겼고 청일전쟁으로 일본과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한 것을 국가의 수치로 여기고 지도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국치 지도에 나타난 역사 영토관을 역사 지리 수업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배운 사람들이 적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역사 영토관은 중국 역사 지도집 제작에 그대로 반영됐고 동북공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역사상 한반도 전부가 중원 왕조에 완전히 병합당했거나 식민지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명정식이 조공이나 책봉을 유지한 것은 그 당시 외교 관례에 따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단군 조선에서 발해 멸망까지 3260년을 중국 역사로 둔갑시켰고 당나라가 신라 계림 도적부에 설치를 하고 고려 조선을 거쳐서 청일전쟁으로 일본에 넘겨주기까지 1272년 동안 중국의 반식민지로 역사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참 이런 것을 느끼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많이 흥분을 했습니다만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중국이 이렇게 역사를 인식하고 왜곡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한국인,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역사와 강력을 한반도 안으로 축소하고 비하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저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일본과 중국은 없는 것도 만들고 적은 것을 부풀리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역사를 정리해서 가르치고 정립을 했는데 우리 역사학계는 반도사관이나 식미사관에 매몰돼서 오히려 반대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서 차대주의 사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빨리빨리 실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전 수장이 나서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미국은 국치 지도를 미군 교육용 교과서로 사용하고 중국은 보라는 듯이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중국 패권주의, 중국이 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책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른 한국사를 정립하고 교육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앞으로 국시 지도의 악영향은 계속해서 더 확산해서 퍼질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계 중심국가로 동아시아 해양을 호령했던 고조선과 고구려의 최대 강력을 우리도 중국이 역사상 중국을 선정하듯이 우리도 표준연대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조선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잠재적 영토관으로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 시대별로 그 강력과 지명의 변천, 지명 통계고죠. 지명과 변천을 연구하고 행정구역과 동태 그리고 그 변화들을 우리가 수록한 우리 한국판 한국 역사 지도집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엉터리 그런 거 때려치우고 새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간도를 포함해서 근세 조선의 강력에 관한 연구도 우리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도 중국의 역사적 강력 주장으로 주변 국가와 곳곳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간도 문제와 대한 해협의 유도 문제 등이 곧 일어납니다. 지금 잠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동북공정 이후에 중국이 간도 지역의 확실한 영토화와 조선족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위해서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간도를 차지할 수 없는 것은 고사하고 북한까지 중국에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만약에 북한 지역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1961년도에 맺은 우호 협력조약을 핑계로 해서 중국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것이 명확합니다. 그것을 병아리 계획이라고 하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군이 들어가는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본 연구를 통해서 중국 국지지도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사 정리하고 또 국지지도가 동북공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은 선행 연구가 워낙 없고 또 지면도 제한돼 있고 이래서 국지 지도를 한 장 한 장 전부 다 비교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한국사 기술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자들의 열성적인 탐구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발표를 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